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P 프리세일즈 양지혜입니다. 오늘은 SAP 미들웨어인 네디버 기반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의 특징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RP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고, ERP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그 모듈별로 저희가 프리패키지도 해서 만들어 놨지만 아마 이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들은 이 중에서 UI로 만들어진 화면만 아마 접근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기존에 어떤 다른 벤더의 솔루션을 도입하셨을 수도 있고, 인하우스로 자체를 개발한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또 현업 사용자들의 니즈나 아니면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지키기 위한 니즈, 또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면이 또 요구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ERP 패키지를 한번 활용해 볼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고, ERP하고 레거시를 또 조합해서 사용하셔야 될 경우도 생기실 겁니다. 아니면 아예 또 다른 새로운 신규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실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전에 SAP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 또는 XI라는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런 그 단품들이 전부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여러분들의 기업에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외 기업들이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RP에는 많은 기능들이 프리패키지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은 이거 이외에 또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청구, 소싱, 견적, 품위, 발주, 입고와 같은 이제 ERP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그런 서비스들을 자바 기반으로 약 3,800개 이상 프리빌트된 서비스를 내장하고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니즈대로 모아서 조합을 해서 컴포지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업무를 위해서 시작부터 그 프로세스의 종료까지 전체 이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설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 내부에 프로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유저들에게는 UI 화면단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UI 개발 프레임워크로 PO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O를 사용하시면 3,800개 이상의 재사용이 가능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건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인 자바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ERP는 물론 넌 ERP의 로직도 관리하고 이들 간에 통합하는 작업을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재사용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에즈이즈를 누구라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개발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고 개발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 이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기업의 코어 데이터베이스인 ERP가 최근 이제 S/4HANA 기반으로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NEDB 다른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다양한 SAP DB 기반으로 아마 갖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ERP와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돌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UI가 있죠. 이런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 간에 분명히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고, 이 PO의 역할은
시스템 연동, 통합, 그다음에 추가 개발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존에 아마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을 기업 내부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 이외에 요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하시면 이런 연계 부분에서 온프레미스와 여러분 기업 내부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PO가 없을 때 이제 어떻게 고객분들이 접근하셨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PO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CBO라는 커스터머 볼트 온이라고 해서 ERP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나 패키지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은 우리 회사에만 있는 차별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CBO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보통 대부분은 개발자를 통해서 하드 코딩 하시거나 별도의 와스와 같은 플랫폼을 도입해서 코딩을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전부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개발자들 역량에 따라서 개발을 정말 옵티멀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개발자가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비슷한 그 코딩을 아마 중복해서 개발하실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마다 개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떠난 이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개발자가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다시 또 분석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스텀으로 개발하셨을 경우에 다시 또 ERP나 또는 레거시 시스템들과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EAI 솔루션, 즉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별도로 도입을 하셔서 또 중앙에서 관리를 하시거나 또는 이런 솔루션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DB2DB 간에 연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포인트 투 포인트 연동 방식으로 아마 개발을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입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 고객사별로 이런 차별화된 업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그 맨 바닥부터 개발하시는 게 아니고 3,800개 이상의 표준 서비스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시고 UI를 만드시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고 쉽게 개발하실 수 있고 아키텍처도 또 별도의 미들웨어를 도입하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플해지고요. 또 나중에 추후 재개발하실 때도 재사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7.5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SPS 05번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각 그 서비스 팩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참석하신 이제 고객분들의 팀을 보니까 뭐 정보기술팀, 뭐 CRM팀, 제조, 기획팀, 경영정보팀, 그다음에 개발팀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부서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술 레벨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내드릴 거고요. 좀 크게 7.5에는 일단 최신 JVM 8을 지원하고 있고 이클립스 4.4를 지원하고 있고 BPM도 최신 버전인 버전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표준 스탠다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지금 아래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P5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장 하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전 제작된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리파지토리라는 ESR에 이런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새로 등록을 해서 기업의 표준으로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ERP와 non ERP를 연계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가장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BPM이라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새로 개발하실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이상인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 룰들이 기업마다 다 각각 고유하게 갖고 계십니다. 이런 비즈니스 룰을 관리하기 위해서 BRM이라는 솔루션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장 그 앞단에 최종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UI를 개발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PO에는 그 웹딘 프로라는, 여러분 SAP GUI가 사실 굉장히 20년 전, 30년 전 그 클라이언트 방식의 UI잖아요. 그래서 그 UI를 웹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저희가 웹딘 프로라고 부르고요. 그 웹딘 프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포털 화면을 통해서 또 UI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술인 HTML5 기반의 UI를 개발하실 수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3,800개 이상의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50개의 그 인티그레이션 시나리오가 들어있습니다. 즉 어떤 주문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ERP의 어떤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고 또 레거시의 어떤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시나리오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그 PO를 설치하고 나면 PO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들이 프리빌트 되어 있는지를 PO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500개 이상의 프리빌트 메시지 인터페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즉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어떤 은행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주고받는 매핑이 프리빌트 돼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워크플레이스라는 이런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오브젝트들이 내장돼 있고 각 모듈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제 사전에 프리빌트돼 있고 인티그레이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샘플 서비스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리파지토리 안에 당연히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업에서 추가로 이 서비스는 우리 기업의 표준입니다를 여기에 등록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부분은 여러분 전화번호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먼저 개발하기에 앞서서 검색을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당연히 기업 내부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룰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이런 거버넌스를 적용하실 수 있죠. ERP 데이터에 접속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칙들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ERP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서 외부 비즈니스하고 B2B 연결하실 때 프로세스 확장 부분에서 유용하고 기존 서비스들을 엮어서 조합으로 서비스들을 만드실 때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저희 BPM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개발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갭 분석이죠. 그래서 as is와 to be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갭 분석을 해서 누가 어느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 할 것인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만들 것인지를 설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서비스였다. 그러면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실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재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발 코딩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그 프로세스를 디플로이해서 실제로 이제 쭉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는 사용자들이 버튼을 눌러야 액션이 일어나는 거고 어떤 프로세스는 당연히 뭐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나 또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매일 밤 야간마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수행한 다음에는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과연 에러가 나진 않았는지, 몇 프로나 성공했는지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기능이 바로 BPM 기능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아마 모델링 이런 툴이 없이 모델링을 하신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엑셀이나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다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매뉴얼하게 그리셨을 텐데 BPM 안에는 프로세스 컴포저라는 UI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U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누가 와서 봐도 아 우리가 이 프로세스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고 분기가 잘못됐다면 금방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떠난 이후에도 프로세스 수정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이 그 모델링을 그냥 이제 개별적인 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BPM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앤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표준 정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코딩 없이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UI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서 만든다든지 그것이 ERP일 수도 있고 넌 ERP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갈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어떻게 이제 호출될 것인가를 정의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냥 UI를 만드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UI를 이제 매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굉장히 쉽게 매핑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구매 오더가 일어났을 때 이런 작업들을 쭉 뒷단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액티비티를 쭉 모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만들 때는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그 ESB 안에 레지스터리 있을 경우에는 그걸 임포트 해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ERP 어떤 부분에 꽂히고 그 다음에 레거시 테이블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데이터 매핑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가 돌아갈 때, 이 업무는 지금 어떤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수행이 된다는 것을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BRM 기능입니다. 비즈니스 룰 매니지먼트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얼마 이상은 승인 없이도 진행한다는 그런 룰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룰이 과연 우리 회사의 전체 룰에 합당한지 그 밸리데이션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익스펜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부서의 익스펜스를 벗어나지 않는지 이 캘큘레이션 룰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추천해주는 서비스 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어떤 액션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얼러트가 발생했는지 이 얼러트를 주는 그런 룰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M 안에는 룰 컴포저라는 그 구일 툴을 통해서 룰을 모델링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룰, 조금 전에 만든 룰이 과연 밸리드한가 이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정제하고 분석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룰 매니저를 통해서 전체 룰을 지금 관리하실 수 있는 그 기능이 제공이 되고 룰 리파지토리에는 이제 어떤 룰들이 누가 만들었고 버전 몇이고 접근 권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룰을 실행할 수 있는 룰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JVM8과 최신 이클립스 4.4까지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과 전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기능이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아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뭐 XI라고 불리기도 했고 좀 그 예전부터 많이 쓰였던 그런 그 기능인데요. 이 PI 기능이 이제는 이제 단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PO를 이용하시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PI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 DB2DB, NEDB하고 접속할 수 있는 JDBC 어댑터라든지 파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경우에, 그 다음에 소프 방식으로 주고받을 경우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웬만한 어댑터들은 전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댑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B2B 어댑터, 예를 들면 이제 뭐 화학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사업, 뭐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표준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EDI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로제타라든지 뭐 통신에서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그 B2B 어댑터들이 또 내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그 SAP 전용 프락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AP와 다른 레거시 또는 외부 B2B 어플리케이션들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PI 프락시를 통하면은 다른 EAI 툴은 예를 들어 큐 방식일 경우에 또는 뭐 허브 방식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큐들이 ERP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차적으로 웨이팅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SAP PI를 이용하시면 이런 전용 프락시가 있기 때문에 타사 툴보다 약 30% 정도 더 빠른 성능으로 웨이팅 없이 더 빠르게 수행됩니다. 즉 PI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어댑터와 B2B 어댑터, 프락시를 이용한 전체 통합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프락시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죠. 구매 오더가 생성이 됐다든지 판매 주문에 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기 없이 빠르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일어나야 제대로 된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마 수행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PI 프락시를 통해서 빠르게 메시지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웨이팅이 없이 바로 호출될 수 있는 SAP의 어떤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PO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B2B 어댑터가 전부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업들이 이 표준 EDI 메시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EDI 메시지를 통해서 주문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8,000개 이상의 빈번하게 사용하는 EDA 메시지 형식들을 전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2B 어댑터로 뭐 Secure FTP, AS2, X.400 등과 같은 많이 사용하는 전용 B2B 어댑터를 내장하고 있고 B2B 전용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 레벨 암호화를 지원하고요. 또 용량이 되게 클 경우에 또는 주문량이 많을 경우에나 배치나 벌크로 메시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UI 개발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UI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SAP GUI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그 HTML5 오픈 스탠다드 기술인 HTML5를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Fiori라는 새로운 UI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UI, Fiori를 사용하시면 애니 디바이스, 애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들이 UI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실수,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지는 UI는 아마 이 Fiori를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SAP GUI에 익숙하신 분들은 기존의 SAP GUI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Fiori 안에 SAP GUI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Fiori로 이제 개발을 하실 경우에는 UI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제 Fiori를 활용을 하시면 Fiori를 만드는데 좀 더 손쉽게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프리빌트된 Fiori가 약 한 800개 이상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그 기존에 만들어진 PO리를 앞서 설계한 프로세스 모델과 이렇게 바로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핑할 때 개발은 SAP Netiver Developer Studio 안에서 UI, GUI 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UI를 매핑시켜야 된다라고 프리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설계 화면에서 UI5 생성을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네티버 디벨로퍼 스튜디오가 그 이클립스 4.5를 지원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4.4라고 말씀드렸는데 4.4, 4.5 전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4.5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디벨로퍼 스튜디오를 이용하셔서 그 안에 PI, ESR, BPM, BRM 등 이런 방금 설명드린 그 기능들을 애드온 하시면 이 기능들을 같이 쓰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표준 노테이션인 BPNM으로 프로세스 연동 플로우를 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구이를 통해서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고 파워 디자이너와 같은 여러분 그러니까 DB 모델링 툴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델링 툴과도 굉장히 손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된 개발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PO의 기능을 이용하시면 첫 번째 그 신규 UI 개발하실 때 이것이 포탈 화면이든지 아니면 피오리가 됐든 아무튼 신규 UI를 개발하실 때 웹딘 프로가 됐든 UI 개발에 훨씬 더 손쉽게 프로세스와 매핑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동화와 그 다음에 기존의 레거시들이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레거시를 좀 줄여가면서 이 PO 안에 있는 서비스를 재활용하시면 기존의 레거시 서비스들을 좀 최적화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RM 말씀드렸죠. 그래서 룰 매니저를 통해서 다양한 규칙들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ERP와 넌 ERP들 간에 연결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성능을 우수하게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PI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O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많이 쓰는 서비스들을 리유즈하기 때문에 ERP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RP의 이벤트와 그 다음에 B2B 또는 기업 내부의 인터페이스 연결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개발자들이 새로 제로인 상태부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거버넌스를 잘 따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HTML5 기반의 UI 개발 프레임워크로도 활용.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멘스가 이 PO, BPM 기능을 통해서 비용의 20% 정도를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ERP와 넌 ERP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PI 기능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손쉽게 연결할 수 있었다. 33% 정도 더 빠르게 했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I 매핑 로직은 거의 100%를 다 재활용했다. 그러니까 아까 내장된 그 PI 그 어댑터를 전부 다 재활용하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스라는 이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렌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PO를 도입하셔서 이 경우에는 약 50% 정도 날 개발하는 거에 대비해서 PO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20개의 별도의 프로세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옮겼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잘 쓰지 않거나 아니면 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많이 합쳐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한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X400 같은 그 B2B 어댑터를 활용하셔서 매일 한 40만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굉장히 그 메시지들 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700개 이상의 인티그레이션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보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는 개발에서 2배 더 빠르게 했었고 하드웨어와 메인테너ን스 코스트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국내외 사례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혜택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오늘 사실 좀 그 PO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SAP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치시면 영상 부분에 이런 트레이닝 그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실제로 이런 개발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